팩트 경찰학. 자, 이제 2차 대비 여러분이 꼭 시험장에 이것만은 꼭 알고 가자, 꼭 가져가자 라는 주제들을 선정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것만은 꼭 가져가셔서 반드시 합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 체크할 팩트는 어떤 거냐면, 자, 범죄입니다. 범죄. 의외로 범죄 이론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좀 간과하는데, 물론 빈출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이번 2차 시험에서는 범죄 이론, 물론 범죄 원인론, 거기에 따른 예방 처방론까지 구별되는데, 좀 더 예방에 포커스를 두면서 관련돼서 범죄 이론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하고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 출제위원회 성향이라든가 출제위원회 구성을 봤을 때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놓치기 쉬운, 내용에서 놓치기 쉬운 불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범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가장 고전적 이론으로서, 고전 이론은 범죄를 줄이겠다, 억제 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이 고전 이론은 기본적으로 비결정론이죠. 비결정론. 그러니까 범죄의 이유와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너 개인에게 있다. 범죄자 개인에게 있다. 이게 바로 범죄의 비결정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너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기면,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한다. 강력한 처벌. 그래서 모두 여러분 범죄 저지르지 마세요 라는 일반 예방을 강조하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실증주의에서는 어떠하냐? 아니다. 범죄는 개인이 아니라 어떠하다? 사회 책임이다. 이거 사회 책임. 그래서 이것을 범죄 결정론이라고 부르죠. 결정론. 그렇기 때문에 사회 책임이기 때문에 고란 범죄가 나타나게 되는 특별한 상황과 조건들에 대한 이런 특별 예방, 범죄 자체에 대한 특별 예방을 강조하게 됩니다. 네. 비판점은 한번 확인만 해 놓으시고, 그래서 고전 이론은 범죄에 대한 억제, 그리고 실증주의 치료 갱생이라는 측면에서 구별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고전과 실전, 물론 이외에 사회적 이론, 상황 이론 등이 많습니다만 그 내용들은 여러분이 기본 학습할 때 한번 보셨으니까 됐고, 우리는 지금 팩트에서 좀 더 시험에 직접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이번 시험을 위한 더 타겟팅화될 수 있는 내용들을 보고 있는 거죠. 이런 고전과 실증과 더불어서 최근 들어서 자주 들어오고 있는 것들이 바로 사회적 환경 설계 내지는 사회 상황론과 관련되는 이론으로서 바로 셉티드라고 불려지는 환경 설계 범죄 이론입니다. 자, 제퍼리가 주장했던 셉티드의 요 관점인데, 이건 케이스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사례들을. 자, 자연적 감시다. 자연적 감시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가시권을 확보하는 겁니다. 가시권.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가시권. 가시권을 확보하는 겁니다. 요 얘들 읽어두세요. 조명을 밝게 한다든가 가시권을 확대한다든가 이런 것들. 자연적 감시. 두 번째, 자연적인 접근 통제입니다. 자, 자연적 접근. 뭐 자연 나오니까 그 자연이 그 자연 그런 게 아니고, 접근 통제의 핵심은 바로 이 접근에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에 대한 부담, 접근을 부담스러워하도록 접근입니다. 그래서 차단기라든가 방범창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접근에 대한 심리적 부담인데, 요거랑 구별할 게 영역성 강화입니다. 영역성을 강화한다. 여러분, 접근은 오지 마라는 개념을 쓰는 거고, 영역은 여기는 내 땅, 내 건물이다. 구별을 해주는 거죠. 영역성이라는 것은 구별입니다. 접근은 오지 마. 오지 마요. 여기가 오지 마인데 이것은 구별. 영역이라는 것은 구별해보자 이겁니다. 구별하자는 것인데, 그래서 구별을 위해서 울타리는 오지 마라는 개념이 아니라 여기는 내 땅이야 라는 걸 구별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 헷갈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요 경계, 영역성 강화는 경계를 표시하는 거고, 접근은 접근에 대한 심적 부담을 증가시켜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역성 강화 뭐라고 했죠? 경계입니다. 이건 내 땅이다 라는 구별을 전제로 한 경계. 그래서 울타리 그리고 펜스. 혹시 뭐 울타리를 설치하니까 접근을 통제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개념을 흐릿하게 잡지 마시고, 그래도 헷갈린다라고 하면 하나만 보세요. 하나만. 영역성 강화 이걸 보세요. 영역은 구별이다. 영역을 구별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쳐서 내 땅을 구별하고, 그리고 이건 사적, 나의 개인적 공간과 공적 공간이다. 구별하고. 알겠죠? 구별. 경계 표시와 구별은 전부 다 영역성 강화다. 셉티드에서. 요것만이라도 제발 좀 알아두십시오. 활동성에 대한 강화. 자, 활동성에 대한 활동성을 활성화시켜준다는 것은 뭐냐? 그 지역이 갖고 있는 기능들을, 즉 공공장소화 시켜주는 거죠. 공공화시키는 것이 바로
활동성입니다. 활동성을 활성화시켜주는 거죠. 놀이터 설치라든가 가장 대표적이죠. 체육시설 설치라든가 이런 것들입니다. 유지관리가 제일 쉽죠. 유지관리는 말 그대로 시설 기능이 낙후되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관리해 주는 겁니다. 파손된 것들도 관리해 주고 시설 개선해 주고 이러한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제퍼리의 세프티드, 환경 바로 통제, 환경론 관련된 환경 통제 범죄에서 예방할 수 있는 이 설계에 대한 것들이죠. 그리고 또 현대 들어서 자주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가 범죄 관련돼서 요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켈링의 깨진 유리창 이론. 이건 이론으로서 알아두는데 깨진 유리창이라는 것은 유리창이 쨍그랑하고 깨져 있으면 즉 작은 사소한 깨져 있는 무질서가 점점 심각한 범죄로서 그 경계를 넘어가 버린다라는 거죠. 자, 이게 바로 깨진 유리창 이론입니다. 이건 해결책은 깨진 유리창, 즉 작은 사소한 것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처벌한다. 무관용의 원칙, 엄격한 통제 처벌. 이걸 강조하는 것이 깨진 유리창의 바로 범죄 예방입니다. 비판점들은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료들 혹시라도 화면을 잘 안 보시면은 네이버 카페 폴리마니아 네이버 카페 명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폴리마니아 있으니까 꼭 들어오셔서 보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하나 더 집합 효율성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자, 집합 효율성 이론, 자, 로버트 샘슨이 강조했던 집합 효율성이라는 것은 집합 효율 이러니까 뭐 영어 혹은 국어적 표현을 보더라도 의미를 도출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집합 효율성 이론이 나오게 되면 딴 거 다 빼고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집합 효율성은 경찰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 누가? 지역에 있는 구성원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참여. 자, 지역 구성원들의 참여. 이걸 바로 집합 효율성 이론이라고 불러주게 됩니다. 지역 구성원들의 참여, 집합 효율성 이론. 그럼 이렇게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은 주로 넘어갔군요. 네, 주로 자, 이런 지역 구성원들에 대한 참여에 대한 것들은 주로 어디를 다루게 되냐면, 자, 이건 주로 비공식 통제. 통제로 본다면 비공식적 사회적 통제를 다루게 됩니다. 지역 구성원의 참여, 비공식 통제, 이게 바로 뭐다? 집합 효율성 이론이다. 알겠죠? 이렇게 정리를 해두십시오. 낯설어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보고 있는 이 팩트들은 시험에 나왔을 때 흔히 난이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모두가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난이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도록 팩트 경찰학에서 준비해서 알려드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범죄 이론. 자, 제가 카페에다가도 범죄 이론 관련돼서 이런 것들은 이번 시험에 꼭 준비해 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니까 꼭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들도 올려뒀습니다. 네, 잘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